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그 중에서 기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해일주는 기토와 해수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해일주는 물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래흙이죠. 기토는 모래흙이고 해수는 강이라든가 호수나 이런 것이 되니까 보통 모래톱 또는 뭐 모래 둔덕 이런 모래 둔덕이죠. 둔덕의 그런 물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모래톱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잠길 것이고 물이 이제 별로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해일주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반듯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속은 굉장히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비위가 굉장히 약하다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요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외에 기토가 이것이 이제 습토란 말이에요. 습토인데 습토가 이 해수라는 큰 물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정상으로 충동성이라든가 폭발성이라든가 또는 돌발성 예측하지 못하는 엉뚱한 행동을 낸다든가 갑자기 히스테릭한 현상을 보인다든가 갑자기 어떤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토가 습토인데 해수는 큰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토가 해수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기 안전자리가 불안정한 거예요. 기토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동적이거나 폭발적이거나 불가측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보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기토 자체가 습토로서 음토고 또 이 해수 속에 있는 이 간목을 이렇게 암압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기해일주는 전체적으로 정도 많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지에 있는 이 해수는 술의 천문에 속합니다. 술의 천문에 있어서 그 꿈이라든가 예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해일주는 본인도 그럴 수 있고 그 배우자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우자 이외의 어떤 이성과 인연을 일생 중에 한두 번은 더 가지게 되는 어떤 뭐 다르게 말하면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숨겨둔 남자 또는 숨겨둔 여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기해일주는 이 기토는 논이나 밭을 상징하고 있고 해수는 이제 동물로 돼지죠. 그러니까 밭에 돼지가 있는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돼지가 다 파헤쳐 놓거나 뭐 고구마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다 이렇게 훼손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보면 해수가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있죠. 그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해일주는 배우자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을 보인다.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해일주는 식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식록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의식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궁핍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재성인데 천간으로 볼 때는 임수죠. 임수가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궁핍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의관이 반듯하고 사상이나 몸가짐이 반듯하고 또 조직에 잘 적응하는 현상이 있어서 승진도 빠르고 그런 대로 조직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있어서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기의 일주를 볼 것 같으면은 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뱀의 물상이잖아요.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해수는 강이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을 막 이렇게 건너는 머리를 쳐들고 뱀이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의 일주는 굉장히 이동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행이나 이동하는 것을 또 즐기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의 일주는 전반적으로 해외와 굉장히 인연이 많기도 하고 객지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의 일주는 굉장히 총명하지만 동시에 비밀도 많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요 기토와 해수의 관계가 우리가 여기 암합하는 간목을 암합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천지 합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간이 지장간에 있는 것과 합을 할 때 천지 합덕해서 항상 어떤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 해수는 기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삼합으로 따지면은 태지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삼합을 할 때 유사축에서 역행을 하면서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결국은 태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사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9월에서 그 4월, 그러니까 5월이죠. 양력으로 5월, 그 다음에 1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뭡니까? 여기 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묘지예요. 그래서 자해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태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지에 놓이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항상 이해타산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행동하는 그 어떤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수의 그 천문성으로 인해서 꿈과 예감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 기해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기해일주가 을사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해일주는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편안한 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큰 관계가 없이 기해일주는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해가 돼서 직장이나 학업이나 연애나 뭐 건강 문제, 사업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직이나 이동이나 또는 불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안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굉장히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크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는 을사년이 사주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살펴야 되고 단지 기해와 을사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와 분주함과 이동 또는 불화 또 어떤 건강적으로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기해일주가 을사년이 됐을 때 사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천간에 이렇게 가불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좋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사주 내에 여기에 유라든가 축이 있으면서 유나 축이 있으면서 가불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또 신이나 지지에 신이나 유가 월지가 신이나 유이면서 천간에 가불이 있다고 할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천간에 병정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이 경우에는, 일간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간이 약한 상태라면은, 그런대로,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가 있을 때는, 썩 좋은 해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본전하는 거예요. 본전. 그러니까 보통인 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천간에 경이나 신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금이 있는 해는, 있는 사주라면은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고요. 임수나 계수가 천간에 따르면 아주 나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기해일주의 을사년은 주로 월지가 신이나 유일 때가 아주 좋습니다. 신유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게 없다면은 지지에서는 유 외에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축이 있을 때도 좋거든요. 그는 유가 있거나 축이 있으면 아주 좋고, 뭐 여기에 해수가 한 개 더 있다 어딘가에,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이라든가 또는 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소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해일주의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사주는 사주 전체의 모든 글자로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일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해일주의 을사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